좋아요, 구독! 1, 2차 발사가 성능 검증을 위한 목적이었다면요. 이번 3차 발사의 경우에는 실용 위성을 우주로 데려가게 되죠. 이렇게 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호 3차 발사를 하게 된다면 우주항공주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5월 24일 날이죠. 5월 24일 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1차, 2차, 1차는 반쯤 성공을 했다라고 그러고 2차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발사 시간도 이제 6시 24분이기 때문에 그날보다는 아마 그 다음 날 주가가 반영이 될 걸로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도 같은 경우도 지난번보다 이제 낮습니다. 지난번에는 700km까지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는 550km로 상대적으로 좀 낮게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제 총 중량 자체도 지금 200톤 정도로 이제 비슷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이제 실제 위성을 이제 같이 발사한다라는 점이 향후에 이런 이제 누리호를 통한 아니면 차세대 발사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업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이번에 8개 위성을 총 504km를 이제 올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도가 지난번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발사 확률은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리호 발사 그러니까 성공 여부에 따른 주가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거에 이제 누리호 발사 때를 보면 이제 그 발사 전 때 좀 강한 흐름세를 보였다가 발사 이후에 좀 약한 흐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1차 발사 때는 이제 발사가 실패를 하면서 좀 더 주가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발사 이후에 주가가 그나마 좀 좋은 상황을 유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비슷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발사가 성공이냐 실패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좀 달라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성공한 이후에 아마 주가 탄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누리호 발사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발사 전에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가 발사 이후에는 약간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움직였던 상황도 보였는데 3차 발사도 한번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우주 항공 분야는 우리의 좀 블루 오션이다라고 아직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67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반기 실적 개선의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 자체가 이제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실적 여부가 확실히 이제 개선되는지 나타나는 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렇게 600억 넘는 이런 이제 발주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우주 항공체 발사체 위성 관련된 투자에 대한 부분이 물론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보다는 최근에 이제 FA50이나 아니면 KF21과 관련된 사항들이 좀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된 그런 이제 항공기의 수출 계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주 항공 분야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올해 내에 우주 항공청을 이제 신설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입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올해 연말 정도에는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주산업, 우주항공 분야를 이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컨트롤 타워가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는 우주항공 관련된 개발 업무가 한쪽으로 이제 집중화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우주항공 분야의 투자가 지금보다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분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성장성을 충분히 있는 그런 산업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어떤 이제 이벤트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주가 흐름도 물론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접근해서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분야의 경우 일단 장기적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주항공청 개청 소식까지 좀 전해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보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주항공주만 좀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상황도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뭐 요즘엔 사실 뭐 코스닥의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를 좀 바라봐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주항공주도 좀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좀 이 우주항공주는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뭐 우주항공 관련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 자체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이제 섹터별로 조금 쏠림 현상도 좀 커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쏠림 현상에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제 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우주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가 그렇게 몇 종목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형주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가 이제 쏠림 현상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작은 이제 프로젝트가 성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 실적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국내에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사이클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형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중소형 위성 쪽으로 좀 더 특화돼서 아마 관련된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이제 중소형 관련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저궤도 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뭐 또 올 1분기에 좀 시장에 좀 있었고요. 네. 뭐 올 상반기 중에 관련 인허가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뭐 서비스가 시작이 되거나 그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 영국의 윈웹 같은 경우도 올해 내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관련된 이제 인공위성 통신 서비스 관련 쪽으로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종목을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기계 관련 쪽이다, 위성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셀트랙 I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셀트랙 I 같은 경우는 중소형 지구 관측용 이제 위성의 상대적인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 이제 위성 통신용 이제 안테나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요. 뭐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출렁거림이 좀 있는데 유상증자가 이제 끝나는 시점 이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이외에 뭐 서비스 관련된 쪽으로는 뭐 하나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AP 위성 같은 경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